오늘은 국산차 중에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다음으로 연비가 높은 기아 더 뉴 니로입니다. 신형 니로는 2세대 출시 후 4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서 내외장 디자인 변경, 신규 컬러 추가, 최신 소프트웨어 도입이 있습니다. 가격은 2025 대비 평균적으로 162만 원이 오른 2,885만 원부터 시작이며, 이는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31만 원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의 풀 옵션 사양입니다. 신형 니로의 외장 컬러는 신규 컬러 아이보리 실버가 추가가 된 7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로서 가장 베이직하고 무난한 컬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형 니로의 전면부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기존의 모던함을 잃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들어가면서 헤드램프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스타일 옵션이 추가가 되어서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함께 LED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최고 트림 시그니처에서도 옵션을 추가를 해야지 들어갑니다. 범퍼 가니쉬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글로시와 함께 유광 스타일의 가니쉬가 한 번 더 추가가 되면서 조금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측면부로 왔습니다. 전후면 범퍼 형상 변화로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전장이 10mm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 니로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가 약 30mm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좀 더 넓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외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C필러 엣지팩 가니쉬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니로의 휠은 기본적으로 16인치가 탑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1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 사양입니다. 16인치 같은 경우는 동일한 디자인이었지만 18인치는 신규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듭니다. 타이어 스펙은 225에 45 사이즈가 적용이 되며 다양한 노면에서 대응력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CUV 타입이기 때문에 휠아치가 무광 플라스틱이 아닌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간다는 것도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블랙 하이글로시 가니쉬가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니로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중앙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범퍼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금형틀이 새로 제작이 되어서 그런지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제가 비상등을 켜둔 상태인데요. 기존 니로도 범퍼 쪽에 있었지만 신형은 가로 타입에서 세로 타입으로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스타일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라이트 방식이 LED로 들어가게 됩니다. 트렁크 버튼은 번호판 위쪽에 있으며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전동 트렁크는 밑 탑재가 됩니다.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됩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451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445리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셀토스보다는 약간 작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짐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배터리가 바닥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열 러기지 보드도 2단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 포켓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의 적재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뉴 니로 하이브리드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 컬러는 3가지가 있으며 지금 보시는 컬러는 가장 기본적인 차콜 인테리어 컬러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는 블랙과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124만 원짜리 프리미엄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인조가죽에서 천연가죽으로 재질이 변경이 됩니다. 현재 이 차량은 천연가죽 사양인데요. 만졌을 때 확실히 인조가죽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최고 트림에서도 기본 사양으로 안 넣어주는 거는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동일한 소재의 가죽이 암레스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약간의 탄성이 있어요. 그리고 열어보게 되면 칸막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짐의 섹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는 가변식이기 때문에 짐을 많이 보관하시는 분들에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존 버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형이 되진 않았지만 가니쉬의 소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은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어서 스크래치가 엄청 티가 났었는데요. 신형은 프린트 가니쉬가 추가가 되면서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티가 덜 나는 소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소재 변경만으로도 신형 느낌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가변 방식의 공조 시스템과 함께 무선 충전 패드도 깔끔하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신형으로 오면서 CCNC가 탑재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신형답게 깔끔한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주행 보조 버튼, 우측에는 미디어 버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핸들 좌측에 배치가 됩니다. 현재 이 차량은 풀 옵션 사양이라서 앞쪽에 HUD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 트림에서 기본으로 넣어주진 않고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어야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형으로 오니까 약간의 디자인 파츠들이 변형이 되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벨트 라인도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 조금 더 통일성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어 트림 디자인은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크게 변형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 메모리 시트, 그리고 윈도우 버튼들 이런 것들 배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풀 옵션 사양이라서 인테리어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소재가 살짝 아쉽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가 없다는 거는 추가 옵션을 넣더라도 살짝 부실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는 하만 카돈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운드를 넣었을 경우에는 스피커가 8개로 늘어나면서 외장 앰프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형 니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원래 니로 자체가 호불호가 적은 편안한 실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형도 그 편안함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형으로 오면서 기존에 기본으로 넣어줬었던 옵션들이 추가로 넣어야지 들어가거든요. 현재 이 차량도 프리미엄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루프가 재질이 조금 다른 게 탑재가 됩니다. 스웨이드 내장재와 함께 앰비언트 라이트도 최고 트림에서 안 넣어주고 프리미엄 패키지를 넣어야지 센터 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풀옵션 사양은 너무나도 만족스럽지만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존 대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와이드 방식은 아니고 일반적인 크기의 썬루프가 탑재가 됩니다. 요것도 추가 옵션이에요. 자, 이번에는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니로는 셀토스와 비교했을 때 휠베이스가 30mm 가량 넓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시트를 조금 세우는 상태인데요. 니로는 2열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최대치로 눕혔을 경우엔 여기까지 눕혀집니다. 와, 이 정도면은 거의 중형 SUV 수준의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2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한 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루프가 약간의 굴곡이 있어서 그런지 2열 공간은 진짜 이 동급에서는 가장 넓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옵션 사항을 살펴보면 전방에 에어벤트와 아래쪽에는 220V의 전력 단자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 시스템도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니로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 단일 사양입니다. 4륜구동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센터턱이 조금 높게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요거는 만약에 5명이 탑승을 한다면 가운데 승객은 살짝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 백에는 C타입의 충전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도 총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 정도면은 패밀리카로 사용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옵션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니로 같은 경우는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시트 포지션이 살짝 다른 편에 속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CUV 타입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긴 하거든요. 동급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하지만 이게 완전 또 세단처럼 누운 형태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 세팅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방 시야 굉장히 쾌적하고 사이드미러 사이즈도 자세히 보면은 가로 세로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각지대도 사실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니로는 현재 하이브리드 단일 파워트레인으로서 32kW 구동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현재도 간헐적으로 엔진 개입이 되었다가 배터리로 주행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거든요. 현재는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외부 소음을 막아주는 거는 어느 정도 평이한 수준인 것 같아요. 딱 이 급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로는 이 옆유리까지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소음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기는 해요. 이렇게 옆에 차가 지나가더라도 엄청나게 시끄럽진 않거든요. 근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윈드 노이즈와 로드 노이즈입니다. 일단 전면부 윈드실드와 1열까지는 약간 속도를 높이더라도 풍절음이 엄청나게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뭐 흡차음제를 1열에만 쓴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2열하고 트렁크, 그러니까 차가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잖아요. 이 뒤쪽에서 정체 모를 바람 소리가 계속 실내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도 현재는 잘 포장된 도로에서 안 좋은 노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노면에 따른 로드 노이즈 격차가 살짝 큰 편에 속합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8인치 사양이거든요. 얘가 옵션을 추가해야지 18인치가 들어갑니다. 소형급하고 비교를 한다면 보통 이제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코나와 셀토스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로드 노이즈는 거의 비슷한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 잘 포장된 도로에서 안 좋은 노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땜빵 구간, 그리고 다리 이음새 구간, 속도 감속 구간, 이런 곳을 지나갔을 때 사실 로드 노이즈는 좀 크게 들리긴 해요. 근데 이게 충격도 같이 크냐? 이건 아닙니다. 서스펜션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락하고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를 지향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요 급에서 편안한 승차감을 기대하기란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니로는 휠 베이스도 소형급 치고는 긴 편에 속하고, 또한 전장도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이 변형이 돼서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체 크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승차감은 솔직히 소형급 중에서는 가장 편안한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시승 차량 기준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전 후륜 모두 41 풋사이로 맞춰져 있습니다. 여름철에 적정 타이어 공기압은 35, 38 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41이면은 거의 겨울철에 준하는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이 계절에 맞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편안하게 반응을 해줘요. 이거는 적정 공기압을 맞춘다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다양한 노면에서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제가 소형급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그닥거리는 승차감이었거든요. 근데 신형 셀토스, 요번에 이제 풀체인지 되었잖아요. 신형 셀토스도 그렇고 제가 타고 있는 니로도 그렇고 뭔가 기아에서 만든 소형급 같은 경우는 살짝 이 하체 감각이 소형급 같지가 않아요. 되게 편안하고 운전자가 느꼈을 때 스트레스가 크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기본 인치수 16인치는 타이어가 편편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충격, 진동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준준형급 노려볼 만한데? 그렇다고 해서 윗급인 스포티지나 투싼보다 편안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연비 효율을 위해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핸들 좌측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포츠와 에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니로는 4륜 구동 사양 없습니다. 전륜 구동 단일 사양입니다. 자, 그럼 속도를 살짝 낮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야, 엔진 회전 질감이 되게 부드러워. RPM도 꽤나 적극적으로 고 RPM을 사용해 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선 이게 회생제동일까?
에코 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면은 이게 회생제동 조절이었었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할 때 그 변속으로 바뀝니다. 오, 이거 되게 하이브리드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밟아보면 4단 다운시프트 하고 여기서 RPM 4000 이상 꼽아주고, 아, 변속이 근데 진짜 부드럽다. 확실히 자연흡기 엔진은 이 부드러운 변속에 맛이 있어요. 니로 하이브리드는 카파 개선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6단 듀얼 클러치 미션, 그리고 구동 모터는 32kW가 들어가서 시스템 출력 141마력에 17.4토크의 힘을 보유합니다.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풀악셀을 당겼을 때에는 사실적으로 전기 모터가 크게 도움을 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특유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함께 6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최대한 고단을 아껴주려는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속 한계치가 엄청나게 막 부족하진 않아요. 고속으로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로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히는 구간에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긴 하지만 고속주행도 no problem, 문제가 없다.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속에 따라서 알아서 회생제동 개입량을 조절해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현재는 제가 회생제동을 따로 모드를 설정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약간 감속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을 지나갈 땐 정말 자연스럽게 회생제동이 쓱 하고 개입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극적으로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패들 시프트를 에코 모드에서 꾹 누르게 되면 오토 모드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0, 1, 2, 3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회생제동 모드를 가장 강력하게 세팅을 해둔 상태이고요. 가속 페달 밟았다가 발만 떼기. 오, 야, 이게 구동 모터가 지금 32kW짜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배터리도 되게 조그만 게 들어가 있는데 거의 요즘 전기차들처럼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전 멈춰야 되는 상황인데 요게 전기차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모드를 가장 강력하게 세팅을 해놓으면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데 제가 타고 있는 니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완전 정차까지는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니로도 이제 1세대가 있었거든요. 과거 하이브리드와 비교한다면 회생제동량이 좀 더 적극적이기는 해요. 확실하게 감속을 시켜주고 확실하게 속도를 줄여주고, 그래서 요거는 막히는 길에서 확실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니로에는 하이브리드 계측형 예측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 기반으로 막히는 구간을 솔직히 맨날 막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는 회생제동량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키게끔 해가지고 운전자가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 거죠. 자, 이번에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신형 니로의 조향감도 느껴볼게요. 시그니처 트림까지 오게 되면 360도 어라운드 뷰가 탑재가 됩니다. 탑뷰, 바퀴 측면 뷰, 후방, 그리고 전방 다양하게 사각지대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향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있어요. 요거는 시그니처 트림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직까지 현대기아 신차에서 요 360도 어라운드 뷰가 내 차하고 똑같이 이 외장 컬러 옵션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외장 컬러가 화이트고 또 18인치 옵션이 껴져 있어서 지금 싱크가 맞아요. 또 돌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오, 야, 조향 각도는 딱 좋아요. 아주 딱 좋습니다. 물론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번에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들은 이 회전 반경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방금처럼 좁은 구간에서는 한번 후진을 하든지 가야 된다. 그럼 좀 귀찮잖아요, 사실. 근데 신형 니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좁은 구간에서도 편안하게 한 큐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조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더라도 따로 뭐 핸들의 조향감이 민감해진다든지 무게감이 크게 차이가 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비슷해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딱 핸들을 틀었을 때 느낌은 이 차는 아주 컴포트한 하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죠. 딱 봐도 얘가 정고라든지 최저 지상고가 본격적인 SUV들하고 비교하면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안 좋은 노면에서의 편안한 주행감을 위해서 코너에서는 좀 타협을 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너가 깊어질수록 스포츠 모드로 바꾸더라도 조향감에 있어서 신뢰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도 합세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급조향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 차체 거동성이 절대 스포츠 주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는 시종일관 편안한 노면과 편안한 주행감을 위해서 가야 되는 차야 라고 운전자에게 인식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핸들을 튼 쪽으로 차량의 거동성이 한번 휘청하고 또 얘가 소형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가 길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차들에서 느껴지는 특성인 전륜과 후륜이 따로 노는 그런 게 살짝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급조양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고 나서 야, 이거 무게중심도 그렇고 야, 이 접지 밸런스가 되게 낭창낭창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편안한 하체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말하자면은 좀 스포츠 주행이라든지 급조양 등등 뭐 우리가 운전할 때 갑자기 낙하물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조향 회피 이런 것들은 살짝 부실하다. 그럴 때는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전방 주시를 최대한 잘 하면서 세이프티 드라이빙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이게 드라이브 바이즈 2인가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곡선로와 진출입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HDA2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가 있고 또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깜빡이를 틀고 되게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차선 보조를 사용했을 때 전방에 HUD도 컬러로 표현을 해줍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차선을 민트 색깔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신형 니로에는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2세대, 그러니까 이전 세대와 비교하자면은 조금 더 진보된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바꿔줘. 첫 번째. 얘 근데 왜 말을 안 하죠? 제가 또 기아차 오너가 아니라서 모르는 것 같은데 보통 제가 얘 음성인식을 부르면 네? 부르셨나요?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이 운전자가 말하는 거를 이행을 해주긴 했어요. 아까 전까지는 이제 보라 색깔 앰비언트 라이트였는데 제가 원하는 블루 컬러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더 뉴 니로의 특징 알려줘. 더 뉴 니로는 기아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모델로 친환경적인 주행 성능과 넉넉한 실내 공간이 특징입니다. 1.6카파 GDI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며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디자인과 함께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하여 운전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그럼 니로와 셀토스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 더 뉴 니로와 셀토스는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더 뉴 니로는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옵션과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여 실용성이 뛰어나며 셀토스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 기술이 장착되어 있어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두 모델 모두 뛰어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 선택에 따라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셀토스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기아 셀토스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셀토스는 최신 기술과 안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높은 품질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입력된 값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화가 이어져요. 이거 한번 빠지면은 계속 뭘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신형 니로는 기본 인치수의 빌트인 캠 미탑재 시 최대 복합 연비가 리터당 21.4kg가 나오고요. 제가 시중 중에 차량은 18인치 사양의 빌트인 캠 사양입니다. 그랬을 때 복합 연비가 리터당 18.8kg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188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막히는 도로 4, 고속주행 6, 4대 6 정도 주행을 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현재 23.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발끝 컨트롤 뭐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연비 주행 안 했어요. 그냥 다른 차들 몰 때처럼 그냥 똑같이 주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연비가 23.8km다. 여기서 발끝 막 컨트롤 신공 펼치고 막 연비 주행 막 끝까지 하면은 진짜 잘하면은 앞자리 3도 노려볼만 하겠는데요. 이거는 연비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짠! 이번에는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방직턱과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면서 신형 니로의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18인치 사양입니다. 첫 번째 방직턱. 오, 되게 소형급답지 않은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와, 방직턱 구간은 되게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여긴 방직턱의 맨홀. 아, 이게 같은 세그먼트인 셀토스나 코나와 비교했을 때 여기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 지속적으로 가더라도 니로는 코나나 셀토스처럼 소형 SUV들과 비교했을 때 휠베이스가 넓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자동차의 휠베이스가 넓어질수록 뒷자리의 승차감이 좋아지곤 하는데요. 니로도 이 급에서는 가장 편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본 인치수는 16인치인데 이 차량은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18인치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 인치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해당 시승차의 타이어 공기압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18인치 사양에 공기압 40 넘는데 이 정도면은 적정 공기압의 16인치 사양이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니로 같은 경우는 소형급이긴 하지만 2열 현가 장치가 독립적인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맨홀 구간을 밟더라도 반대편까지 잔진동이 전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오, 진짜 승차감은 동급에서 최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자갈밭길 주행하고 있는데요. 오, 야, 이렇게 공기압 높고 18인치인데 방금처럼 세미 오프로드 구간에서도 자잘자잘한 잔진동들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휠이 커질수록 잔진동을 잘 잡아줄 수가 있는데 방직턱에서도 편안한 승차감과 안 좋은 노면에서도 일정한 그 담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니로는 의외로 승차감이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면 상태에서의 대응력도 좋고 특히 1례도의 승차감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뒷자리 2열의 승차감도 동급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진짜 편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패밀리카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또 택시 모델도 있잖아요, 니로가. 그러니까 2열 승객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모델이라서 진짜 이 범용으로 사용하기가 정말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은 이 썬루프가 와이드 방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을 2열 승객에게도 조금 더 챙겨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 차량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가격 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세팅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의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니로의 에어백은 총 10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2세대 기준으로 KN캡에서는 90.0점으로 1등급, 유로엔캡에서는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 어떻냐? 높은 연비 하나만으로 모든 단점을 씹어먹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에 부분 변경되면서 정돈된 내외장 디자인과 최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로 사용성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다만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기본 사양이 추가 옵션으로 빠졌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누리시는 분들에게는 옵션 타협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